근데 만약에 그걸 초과해서 준다 그러면은 증여세가 계산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. 그거에 대한 본세와 신고와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죠. 안녕하세요. 알뜰세법 임종호 세무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녀에게 현금을 주면 무조건 세금 신고를 해야 될까요? 그 생활비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현금을 지출하는 것들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에요. 근데 그 이외에 내가 자녀 이름으로 저축을 들어준다든지 또는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한다든지 그건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이에요. 생활비랑 학비처럼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건가요? 일단 기본적인 거 생활비, 교육비, 의료비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비싼 신발이나 옷을 사주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? 그쵸. 그건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걸 추적해갖고 과세를 하긴 어렵고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. 고가의 외제차, 고가의 차량 이런 거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들어오겠죠. 일상생활과는 범위가 벗어난 거니까. 자녀 명의로 자산이 증가되는 부분들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. 그러면 고가의 금 목걸이 이런 것도 다 그거는 걸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막 이게 뭐 몇 억짜리다. 그건 아마 기록이 남을 거예요. 구매한 기록이 그때 넘어가서 확인이 될 거고 그냥 우리가 흔히 뭐 18K, 14K 이런 거는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. 증여세 신고를 실제로 안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나 가산세나 이런 게 발생하나요? 우선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들이 아닌 예를 들면 자녀한테 예금을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는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. 증여재산 공제금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신고는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. 근데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 있어서 신고를 안 했다. 어차피 세금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어요. 예를 들면 성인이면 5천만 원, 미성년이면 2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증여했을 때 내가 2천만 원을 미성년자한테 증여한다 하면은 원칙은 3개월 이내 신고를 해줘야겠지만 안 한다고 해서는 뭐 불이익이 따로 생기진 않아요. 근데 만약에 그걸 초과해서 준다 그러면은 증여세가 계산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. 그거에 대한 본세와 신고와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죠. 가산세는 신고를 안 했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 거고 일반적으로 20%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원래 냈어야 될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이자 성격으로 낸다고 보시면 돼요. 세무조사에 가장 많이 이 증여세 때문에 적발되는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보통 세무조사라고 하면 사업가들, 사업하는 분들이 세무조사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그런 사업하지 않는 비사업자분들도 세무조사를 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면 자금 출처조사. 보통 이게 제일 클 거예요. 자금 출처조사는 내 소득과 내 소비에 따른 순자산보다 이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면 국세청이 그걸 파악해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죠. 증여세를 의심해서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0대 중후반 아직 30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어.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. 근데 서울의 강남 아파트 어떻게 운 좋게 30억짜리를 샀다고 쳐. 그러면 PD님이 생각해도 얘가 무슨 돈이 있어서 30억짜리를 샀지? 의심이 들 거 아니에요. 네. 3억이면은 대출 받고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30억이면 소득과 내 소비 대비 너무 많은 재산이 증식됐단 말이에요. 그러면 국세청도 얘가 돈이 어디서 나서 샀지? 한번 보자 라고 나오는 게 이제 자금 출처 조사죠. 그래서 많이 발생했고 더 활발하게 전수조사 한다고 했으니 나올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대학생 자녀한테 학비를 4년치를 미리 한 번에 준 거예요. 근데 그 아이가 한 학기에 등록금만 내고 나머지 돈은 다 투자를 하면서 불리면서 또 거기서 학비를 충당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거는 증여세 대상인가요? 그거는 관점이 좀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납세자 편에서 쓰겠지만 우리가 국세청은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하잖아요. 국세청에서는 아마 그렇게 대학 등록금 4년치를 한 번에 줬다고 하면 그 해에 나간 학비 빼고 나머지는 증여재산으로 볼 거예요. 그래서 그걸 한 번에 주기보다는 나눠서 주는 게 확실히 맞고 자녀의 계좌로 보내기보다는 부모의 계좌에서 부모가 직접 내는 게 훨씬 낫다. 증여재산 공제 안에 들어온다면 상관없지만 그걸 벗어나는 거라면 그거는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죠. 합법적으로 증여하거나 혹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 현금을 주는 거죠. 이게 가장 합법적이고 절세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증여재산 공제는 미성년자인 경우에 10년 동안 2천만 원, 성년이면 10년 동안 5천만 원 한도. 근데 이거는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해서 각각이 아니라 합쳐서 5천만 원.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따로따로는 아니다. 또 합쳐서 5천만 원. 직계는 다 위로 가서 5천만 원까지. 그렇게 한도 생각하시면 돼요.
자녀한테 내가 주는 재산의 이전은 항상 증여세 이슈라는 게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전문가인 세무사님들하고 항상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. 이상 RC세법 임승우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